이야기는 빼어난 미모와 인기로 두각을 나타낸 신입생 요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팬클럽을 운영하며 수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그는 그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는 부모의 애정 결핍과 형의 폭력으로 얼룩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진정한 친구 없이 고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헌신적인 학생, 미를 만납니다. 그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요존에게 넘어집니다. 요존은 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이에 당황한 미는 수줍게 사과합니다. 요존은 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미는 문에 머리를 부딪힌 후 교장 선생님에게 교장 보조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미 요존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좌절한 미는 자리를 옮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존은 가난 때문에 그를 경멸하는 청년 난수를 만납니다. 요존은 실수로 발에 커피를 쏟아 옷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요존은 사과의 표시로 돈을 주겠다고 하지만 난수는 친구가 되고 쉽지 않다며 거절합니다. 나중에 세 사람은 수학여행을 갑니다. 요존은 키스하고 싶어하는 여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미는 그의 눈빛에서 슬픔을 발견합니다. 요존은 미를 바라보고 미는 시선을 돌리고 요존은 웃습니다. 미가 반 친구들의 쓰레기를 주우려 하자 갑자기 요존이 그녀의 팔을 열정적으로 붙잡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된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걸지 않느냐고 묻고 요존은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대답합니다. 수학여행 중 요존은 술에 취한 남자아이를 만나 도와주려 하지만 난수는 불편해합니다. 미는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무시당합니다. 그러자 요존은 난수를 놀리고 난수는 요존을 자만심이 강하다고 비난합니다. 요존이 떠나자 미가 지켜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사랑에 빠졌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화제를 바꾸지만 그는 자신이 가까이 있을 때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인정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쉔이라는 소녀가 요존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한다. 요존은 쉔을 무시하지만 쉔은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요존의 친구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요존은 배신감을 느낀다.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질투심에 사로잡힌 친구는 요존에게 맞선다. 요존은 미에게 덤벼들고 미는 틈을 타 요존을 때린다. 요존은 감정적인 방가쇠를 당겨 동생의 기억에 충격을 받는다. 그때 난수가 나타나 공격자를 제압하고 바닥에 눕힌다. 미는 요존을 다정하게 보살피고 요존은 미의 행동에 감동한다. 그녀는 쉔에게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묻지만 그는 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어낸다며 부인합니다. 그러자 주왕은 가짜 우정에 지친 킴에게 진정한 우정을 얻는 대가로 조수 자리를 제안합니다. 킴은 동의하고 주왕은 곧 함께 다리에서 뛰어내리자고 제안합니다. 킴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주왕은 킴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킴은 결국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뛰어내리는 동안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난수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멀리서 지켜봅니다. 학교에서 키미는 요존에게 절친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지만 요존은 키미를 끊임없이 짜증나게 합니다. 어느 날 오존의 오빠가 학교로 정은을 와서 오존에게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모르는 척하라고 요구합니다. A는 깊은 슬픔에 잠겨 울다가 학교에 지각하고 수업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난수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만 난수는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요는 계속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난수는 그의 미소가 가짜라고 말한다. 주왕은 솔직하게 대답하며 그저 그녀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한편 누군가 요존에게 조교직을 그만두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킨다. 요존의 눈빛에 매료된 요존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선생님에게 더 이상 조교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키미에게 자리를 내주고 키미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요존은 우산으로 키미를 보호한다. 키미는 젖어가고 있으니 가까이 오라고 하고 요존은 그 순간을 그리워하며 키미를 빤히 바라본다. 한편 요존은 야근하며 어머니의 지원을 받아 경찰관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나누는 아버지가 경찰관으로 돌아가셨고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반대한다. 나중에 요존은 여자친구가 있냐는 질문을 받고 키미의 짜증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린다. 요존은 키미를 웃게 하려고 애쓰지만 애정과 냉정함을 오가는 태도로 키미를 놀라게 한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준다고 설명하며 이로 인해 그녀는 당황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함께 앉자고 권하지만 그는 난소 옆에 앉기로 하고 난소는 그를 무시하며 요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선생님은 조별 과제를 발표하지만 요존은 키미가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룹에 합류하고 오존은 친해질 기회를 엿보며 전화번호를 교환하자고 제안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룹을 이끄는 리더로 선택됩니다. 토론 중에 그녀와 오존은 강렬한 눈빛을 교환하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난수는 이러한 긴장감을 감지하고 일하러 나가기로 합니다. 한편 요존의 친구 중 한 명이 난수의 재정 상황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합니다. 요존은 난수가 친구보다 훨씬 친절하다며 그를 옹호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존은 몇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보고 싶냐고 묻지만 어머니는 부인하며 얌전히 지내고 머리를 손질해 달라고만 합니다. 세 사람은 함께 모여 일을 하지만 난수와 오존 사이의 원망스러운 눈빛이 조화를 깨뜨립니다. 난수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오존은 그를 따라가 난수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존은 도우려 하지만 결국 공격을 당하고 이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며 멈춰달라고 요청하게 만듭니다. 충격에 빠진 오존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케이는 난소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무리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당부하고 난소는 그녀의 눈빛에 감동하여 케이의 말을 따릅니다. 그녀는 요존을 찾기 위해 사방을 헤매다가 요존의 형이 차에서 그를 만나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갑니다. 가는 길에 형은 온 가족이 자신을 경멸한다고 말합니다. 요존은 형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묻지만 형은 그저 금발을 가리기 위해 가발을 줍니다. 부모님 댁에서 이모는 요존을 칭찬하지만 아버지는 곧바로 그를 형과 비교하며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요존을 모욕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좌절감을 표합니다. 저녁 식사 중 아버지는 화를 내며 어머니와 요존에게 소리를 지르고 요존은 감히 말대꾸합니다. 아버지는 요존의 얼굴을 세게 때려 흉터를 남기고 왜 자신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지 묻는다. 부모님 댁을 떠난 요존은 어머니에게 위로를 구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며 그가 가족의 망신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가발을 벗고 왜 형처럼 될 수 없냐고 묻고 거짓 미소로 남을 속인다고 비난한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요존은 술에 손을 대고 절망에 빠져 난소에게 전화를 걸어오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한다. 키미가 나타나 요존에게 경솔한 짓은 하지 말라고 간청한다. 노쇠해진 요존은 요존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그가 없으면 삶이 무의미할 테니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간청한다. 키미는 충격을 받고 요존에게서 좋은 점을 보기 때문에 절대 미워할 수 없다고 대답한다. 요존은 기절하고 키미와 난소는 요존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지문으로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힌다. 난소는 피를 씻으러 화장실에 갔다가 요존의 부에 놀란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가족의 멸시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요존은 잠에서 깨어나 키미에게 자신을 돌봐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키미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키미가 항상 그에게 마음을 품고 있던 쉰구가 나타납니다. 키미의 아름다운 외모를 본 쉰구는 키미에게 다가가 친밀하게 어루만지지만 키미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요존은 이 모습을 질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존뿐만 아니라 키미에 대한 요존의 마음을 감지한 그의 형도 이를 지켜봅니다. 요존은 키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할 시간을 찾으려 하지만 친구들이 그를 데려가려 하며 방해합니다. 요존은 키미에게 따져 묻습니다. 친구들이 피상적이고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합니다. 요존은 키미가 자기 앞에서 불안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곧 고백하려 합니다. 키미가 쉰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요존은 현관에서 그녀를 보고 키미가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의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황한 요존은 계략을 꾸민다. 키미가 슝우를 설득해 곁에 머물도록 돕는 것이다. 둘은 함께 쇼핑을 하며 눈길을 사로잡을 옷을 고르고 요존은 미소와 칭찬으로 키미에게 행복감을 선사한다. 키미는 그의 욕망을 자극하는 드레스를 입어보고 그는 드레스의 아름다움에 감동한다. 키미가 드레스 값을 치르러 가자 오자는 키미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돈을 내고 싶다고 강조하며 고집을 부립니다. 대화 도중 오자는 좌절하며 슌구에게 너무 잘 어울려서 왜 슌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키미는 오잔이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긴다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나중에 키미는 현관에서 슌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슌구는 며칠 안에 전 여자친구가 찾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데이트를 기대한 키미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자는 키미가 완벽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칭찬에도 불구하고 키미는 질투심을 느낍니다. 키미의 아름다움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키미는 향초를 사서 슝우의 텅 빈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촛불을 켜지만 문을 열자 슝우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 슌구를 마주친다. 슌구는 당황한 듯 방문을 깜빡 잊었다고 설명한다. 그때 오잔에게서 전화가 오고 그는 그녀를 만나자고 제안한다. 키미는 굴욕감을 느끼며 울음을 터뜨린다. 오자는 그녀의 손을 잡고 슌구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 연인인 척하자고 제안한다. 오자는 슌구가 준 팔찌를 부러뜨리고 현관에서 그녀를 껴안으며 키미를 자신의 새 여자친구로 소개한다. 두 사람은 열정적인 키스를 나눈다. 이후 오자는 키미에게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슌구가 전화를 걸자 오자는 받지 말라고 하며 키미를 다시 미소 짓게 한다. 키미와 오잔의 가짜 관계는 키미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하고 키미는 끊임없이 그를 그리워한다. 그들은 밤에 문자를 주고받으며 감정적인 유대감을 유지하려 애쓴다. 한편 나누는 형을 부양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지만 소용없다. 절망에 빠진 나누는 자신을 탓한다. 형이 학교에 나타나고 오자는 급식을 사줍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본 오자는 감동하며 자신의 가족에게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누는 오잔의 시계를 칭찬하고 오자는 시계를 선물로 주기로 합니다. 나중에 나누는 돈이 든 봉투를 발견하고 형이 시계를 팔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누는 형에게 따져 묻자 지금은 돈을 낼 수 없지만 오잔이 부탁하는 건 뭐든 들어줄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존은 전화를 받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슌구는 키미가 방문한 날 전 남자친구가 사라지도록 계획한 사람이 존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격분한 키미는 이것이 사실인지 묻고 존은 이를 인정하며 키미를 격분시킵니다. 키미는 가짜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고 이제부터는 그냥 학교 친구로 지내겠다고 선언합니다. 두 사람은 난수에게 조언을 구하고 난수는 두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라고 격려합니다. 주황은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주황은 사랑에 빠진 왕자처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주황을 창문 너머로 지켜봅니다. 주황은 그녀에게 미움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그의 삶은 더 슬플 것이며 주황이 우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주황은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진심임을 깨달았습니다. 키미가 반응하려던 순간 그는 나중에 답을 듣고 싶다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난수에게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알리지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난수가 직장에서 기절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난수는 가족의 행방을 묻습니다. 난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마음이 쓰인 요조는 그를 위로하려 애쓰고 난수가 그의 친절함에 대해 묻자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한 친절을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다음 날 난수는 다시 실종되어 일자리를 구하지만 끊임없는 거절에 직면합니다. 게다가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납니다. 절박한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형을 부양할 것을 고려하고 주황은 이를 알게 됩니다. 주황은 연대의 표시로 난수를 학교 식당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난수는 괴롭힘의 표적이 되고 사장은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주황은 사장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난소가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난소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한편 키미는 학교에서 주목을 받으며 오존의 여자친구로 여겨집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그녀가 겪었던 굴욕 같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그녀는 불안장애를 겪게 됩니다. 주황은 그녀를 도우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를 차갑게 대한다. 결국 그녀는 그가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준 코코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특별한 식물을 사서 사과하기로 한다. 식물의 의미를 조사한 요조는 그 식물이 영원한 사랑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요조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녀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수업 시간에 킴은 괴롭힘을 당하고 요조는 단호하게 킴을 옹호하며 그녀를 학대했던 친구들과 단호하게 결별한다. 그는 큐와 함께 있기로 결심하며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찾고 그녀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밝게 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받은 식물을 살펴보고 준 코코도 다른 의미의 식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킴이 자신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깨닫는다. 나중에 요조는 공원에서 킴을 만난다. 킴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곳이라고 밝힌다. 주앙은 오늘 그 사람들이 자기 친구가 되려고 경쟁이라도 할 거라고 다정하게 말한다. 그녀는 정말 멋진 사람이니까. 감동한 킴은 환영받는 기분에 더 행복해진다. 두 사람은 다정한 악수를 나누고 멀리서 지켜보던 나누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하게 얽히는 로맨틱한 긴장감을 분명히 알아차린다. 주앙과 킴은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미 취한 나누는 그를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자라고 부른다. 나누는 오존이 가장 원하는 키스를 해주겠다고 농담을 건넨다. 그는 다가와 킴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열정적인 키스를 건넨다. 킴은 그녀의 행동에 당황하지만 곧 비틀거리고 오존은 그녀를 업고 기숙사로 간다. 킴은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하며 그의 몸에 꼭 껴안는다. 그의 몸에서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듯하다. 나누는 달콤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해서 킴은 마치 낙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다음 날 요조는 활짝 웃으며 학교에 가고 킴은 요존의 행동에 당황한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차갑고 달콤하고 거만하게 행동했지만 사랑이 그녀의 장벽을 극복하고 감정을 드러낼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주앙은 그녀와 함께하면서 마침내 살아있음을 느끼고 존재의 이유를 찾았다고 답합니다. 두 사람은 포옹하며 공식적으로 연인이 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요조는 그녀에게만 바치는 노래를 부릅니다. 한 점쟁이가 그들의 사랑이 깨질 것이라고 예언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그가 사기꾼이라고 폭로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나누우를 위해 꽃을 사주고 생일 서프라이즈를 준비합니다. 진실 혹은 대담 게임 중 킴과 요조는 키스를 하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손을 잡은 순간 모두가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한 여성이 첫 키스에 대해 묻자 킴은 당황하며 끼어듭니다. 퀸은 오존의 오빠의 비서가 될 것이라고 밝히지만 오존은 그녀에게 물러나라고 합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고 두 사람의 첫 번째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킴은 질투심 많고 못된 여자들에게 절도 혐의를 받고 주앙이 가해자들과 맞섭니다. 폭행을 당한 후에도 주앙은 단호하게 일어섭니다. 그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서 폭력에 저항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주앙의 손을 잡고 그녀를 데려갑니다. 주앙은 그의 용기를 칭찬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요존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린 주앙은 그녀에게 부드럽고 섬세한 키스를 합니다. 퀸은 주앙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말하고 오존은 병이 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개인 간호사가 되어 약국에 가서 약을 구해옵니다. 그녀가 없는 동안 요조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고 그녀가 돌아오자 마치 보물을 찾은 듯 그녀를 꽉 껴안습니다. 형의 경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확신한 킴은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보라고 제안합니다. 사랑에 휩싸인 요조는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마치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처럼 강렬하고 매혹적으로 말을 건넵니다. 킴은 너무 당황하여 부채질을 해야 합니다. 한편 난수는 수술이 필요한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난수는 학업을 중단하고 더 열심히 일할까 고민하고 형은 난수가 학교 식당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앙은 수술비를 대주고 새 집을 찾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감동한 난수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진정한 친구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그는 페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난수의 일기장을 발견하는데 일기장에는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그들은 그를 찾아 나섰다. 깊은 슬픔에 잠긴 난수는 바닥에 누워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리움을 토로한다. 그는 형과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그때 주앙이 그를 찾아와 자신 없이는 삶이 무의미할 것이라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살아가라고 격려한다. 난수는 외로움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주앙은 난수에게 자신의 집으로 이사하자고 제안합니다. 난수는 이 제안을 재빨리 수락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살면서 진정한 우정을 쌓습니다. 주앙은 난수를 위해 요리를 시작하고 담요까지 덮어주며 애정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공조는 작은 갈등으로 얼룩집니다. 난수는 집안에 옷을 어지럽히는 버릇이 있어서 주왕은 난수를 깨우고 정리정돈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의 속옷을 풍선 안에 넣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불화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난수는 주왕과 키미의 관계에서도 주왕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쉰구가 나타나 주왕에게 키미와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여전히 그녀에게 마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쉰구는 다른 여자라면 누구든 사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왕은 키미가 자신이 꿈꾸는 여자이며 누구도 그녀를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키미는 주왕의 오빠와 함께 일하며 동료의 남동생이 폭행당하는 영상을 보고 걱정에 휩싸인다. 키미는 오빠에게 주왕이 괜찮다며 자신이 얼마나 그를 아끼는지 말하며 안심시킨다. 그러나 한 불량배가 주왕을 위장하여 방으로 유인하고 악의적인 시청자들이 몰리는 굴욕적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한다. 주왕은 이 상황을 알게 되고 가해자와 맞서 싸운다. 절망에 빠진 그는 격렬하게 반응하며 보복으로 주먹을 휘두른다. 대치하는 동안 그는 충격에 빠져 어린 시절 겪었던 폭행의 생생한 기억을 떠올린다. 가해자는 그의 취약성을 이용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때린다. 키미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던 주왕을 깊이 걱정한다. 주왕은 키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키미는 그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의 곁에서 보호받는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주왕은 겉보기처럼 강하지 않다. 그날 밤 그는 과거의 폭행에 대한 악몽을 꾸고 키미와의 만남에 결국 나타나지 않는다. 키미는 집에서 낙담하고 절망해 빠진 그를 발견한다. 슝우는 키미에게 다가가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키미는 주왕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고 키무는 그를 다정하게 껴안으며 함께 있는 한 악몽을 꾸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중에 에오는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형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형은 항상 멀리서 자신을 보호해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키미와 모든 것을 공유하고 키미는 형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합니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오조몬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꾸중합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는 형에 대해 묻습니다. 그때 주왕은 어머니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어머니 역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왕은 남편이 들을까봐 침묵을 지키라고 합니다. 주왕의 형은 모든 상황을 확인해 줍니다. 그 역시 폭력의 피해자였고 어머니가 고통받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너무 강해서 그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주왕은 난수에게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난수는 감동하고 주왕은 키미와 함께 걷고 아버지는 경비병에게 아들의 여자친구를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경비병은 그들을 따라가지만 오조몬의 형에게 발각되어 도망칩니다. 키미와 다시 만났을 때 요조는 그녀가 완벽하다고 선언하고 자신의 삶에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피난처가 있다고 고백하며 꿀처럼 달콤한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요조는 그녀를 집으로 초대하지만 키미는 불안해집니다. 두 사람은 난수와 저녁을 먹으며 우정의 세 사람을 형성합니다. 이 우정은 키미에게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찾을 힘을 줍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사과하지만 외롭고 눈물겨웠던 그 시절의 기억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요조는 그녀의 고통을 달래주는 포옹으로 그녀를 위로합니다. 요존의 아버지는 아들이 폭행당하는 영상을 발견하고 경비원을 보내 감시하게 합니다. 산책 중 경비원은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려 요존을 강제로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은 필사적으로 요존과의 만남을 막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는 어렸을 때 요존과 절대 말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와 약속했다고 밝힙니다. 질투심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분노를 자신에게 끌어들여 형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수년간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요존은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요존을 귀찮은 놈이라 부르며 방에 가두고 그곳에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형은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맞서고 마침내 입을 열어 수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요존의 어머니가 개입하여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기로 결심합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애존의 형은 그와 화해하고 부모의 잔혹한 본보기를 따르지 않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격려합니다. 한편
요조는 집에서 진정한 친구처럼 행동하는 난소에게 위로받으며 울고 있습니다. 그가 학교를 자주 쉬는 시간이 많아지자 키미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누는 키미가 외롭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합니다. 요존이 돌아오자 그는 키미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키미는 요존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고백합니다. 난소는 키미와의 우정에 감사하며 둘 다 사람으로서 성장했음을 인정합니다. 큐를 놀렸던 괴롭힘꾼은 요존에게 사과하지만 그는 키미야말로 진정한 괴롭힘을 당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수업 시간에 괴롭힘꾼은 모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키미에게 사과합니다. 세 사람은 다시 만난 우정을 축하하며 함께 술을 마신다. 군 복무를 앞두고 중우는 오존에게 눈물 어린 작별 인사를 건넨다. 그는 친구로 지낸 것이 영광이었다며 오존에게 눈을 감아달라고 부탁한다. 나중에 요존은 키미를 다시 만나 그녀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함께하며 손을 잡고 은밀한 키스를 나누며 늘 가까이 지낸다.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어장처럼 자신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고 사랑을 찾은 기쁨에 벅차다.